이제 호란으로 넘어갑니다. 호란도 똑같아요.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이 임진왜란은 기억하시는데 정유재란이 조금 낯서실 수 있을 텐데, 호란은 정묘호란, 병자호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런 이제 병자호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호란도예요. 호란도 처음에 이제 정묘년에 일어난 호란,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병자년에 일어난 병자호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좀 달라지고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게 되면 광해군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외교의 문제를 두고요.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이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했다. 뭐 쉬운 표현으로는 양다리 외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요. 양쪽의 어떤 균형미를 이렇게 갖추는 그런 외교 전략을 피게 되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들 그 밑에 약간 이렇게 공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란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이제 명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치고 들어오는 여진의 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뭐 고래 싸움의 중간에 새우가 끼어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명나라하고 후금은 관계가 좋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명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이 후금을 치러 가는데, 우리에게, 조선에게 당시 시기적으로는 광해군 시기예요. 우리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네 임진왜란 터졌을 때 지원병 보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명나라는 우리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 조선은 고민이 되겠죠.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군대인데, 지금 광해군의 입장에서 상황을 살펴보니 명나라는 지는 해, 후금이 뜨는 해예요. 여기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광해는 선택을 하게 돼요. 자, 이 명나라의 이제 지원 요청에요. 그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은 후금의 군대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구를 보내냐면, 사실 희생양이에요. 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수를 보내게 됩니다. 왜 희생양이 되냐면, 이제 나중에 결국에는 저 오랑캐와 친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씌워가지고 거의 뭐 역적으로 당대에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됐던 인물이 강홍립이에요. 광해군이요, 저 강홍립을 보내서 우리는 명나라의 어떤 원조로 너희들한테 군사를 보내기는 하지만 너희들하고의 관계를 그르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깔려 있지는 않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지만 가서 적당하게 상황을 보다가 투항하는 형태로 저 강홍립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상황을 보시면 이 광해군은 명나라도 후금도 양쪽에 이렇게 균형 있는 이런 중립외교를 펼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를 중요시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바뀌죠.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올라온다? 인조가 들어오게 돼요. 인조 반정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인조가 들어왔을 때는 친명 백음. 우리가 그러니까 쉬운 예시를 들면,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의 외교적인 입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자, 이때 어떤 당시의 정치적인 주도 세력은 친명 백음의 정책으로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뭐 이건 이제 학계에서 평가겠죠. 명분을 중요시했다 이런 건. 자, 그럼 얘를 다시 한번 구도를 그려보게 되면, 명나라, 후금, 그리고 조선이 있는데, 이쪽하고의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요. 이 명과 후금에 대한, 조선의 입장에서 이 후금에 대한 관계를 더욱더 이제 악화시키는 이런 상태로 넘어가게 된다. 자, 그러나 이미 국제정세의 주도권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요? 명에서 후금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시점에 인조 시기 때 결국 이 후금의 침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묘년에 일어난 정묘호란이에요.
자, 그러면 요 정묘호란으로 좀 넘어갈게요. 자, 일단 배경에는 인조반정,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반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친명배금에 대한 어떤 외교적인 방침이 달라지고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이괄의 난. 저 이괄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인조가 자기가 왕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농공 행상에 있어서 자기가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하는 거에 불만이 많았다. 그래서 난을 일으켰다. 학계에서 저 이갈이 난을 왜 일으켰냐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갈이 난을 일으켜서 오히려 후금이 우리를 치고 들어올 수 있도록 상황을 종용해요. 만들어줘요. 빌미를 제공해 줍니다. 이걸 난 일어날 때요, 인조는 공주까지 피난을 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후금이 쳐들어온 또 하나의 이유, 누구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삼냐면 광해군. 그러니까 광해군 폐위시키고 인조 왕위에다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북한도 우리의 중심 정치 세력이 자기네들하고의 조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통하고 협업하고 이런 어떤 정치의 뭐 진보 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면 얘네들도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쪽에서 굉장히 강경태세로 나가는 보수 세력들이 자리 잡게 되면 얘네들도 태도가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입장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들하고 우호적이었던 관계였던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복수하겠다. 보복의 명분으로 치고 들어온다. 뭐 이런 원인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거는 경찰이랑 일행직 쪽에서 조금 잘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모문용의 가둬주둔 사건입니다. 이거를 아직도 헷갈려서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타 직렬 학생들도. 저 가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도가 붙으면 뭐예요? 섬이에요. 섬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압록강 쭉 따라오는 이제 요 일대, 위치까지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저 가도라고 하는 곳에 얘는 명나라 장수예요. 모문용이라고 하는 인물이 군대를 끌고 사실은 이제 후금이랑 뭐 이렇게 좀 전투를 하다가 쫓겨가지고 일로 밀려서 내려와서 여기에 주둔하게 된 거예요. 가도라고 하는 곳에. 근데 저렇게 이제 명나라의 군대가 여기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광해군 시기 때는 얘를 그냥 쫓아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원해주지도 않고 말 그대로 중립외교, 그냥 중립적인 태세를 취했거든요. 근데 저게 정권이 인조로 바뀐 다음에는 이들에게 식량도 갖다 주고 이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후금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런 게 굉장히 껄끄럽겠죠. 바로 이제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나중에는 그냥 모문용의 가둬주둔 사건 이런 게 원인이 됐구나 이렇게 넘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서 정묘호란은 발생을 하게 돼요. 터지게 됩니다. 밀고 들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누가 맞서 싸웠냐? 철산에서 용골 상성, 정봉수, 그리고 또 의주에서 뭐 이립, 요런 인물들이 맞서 싸우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치고 내려오니까 당시 이제 조정에 있던 인조가 자기의 이제 왕실 손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천도를 하게 되냐면 강화도로 몸을 피신하게 돼요. 강화도는요,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는 외침이 들어올 때 우리의 어떤 피난처가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게 근현대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 지역으로 자꾸 항구를 열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곳이기도 해요. 여기에서 이제 뭐 문호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가도의 역할을 해주는 곳이 강화도예요. 그러나 전근대사에서는 피난 간다. 우리가 몽골 침입 때도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피난을 갔죠. 그래서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이렇게 이제 천도를 가게 됩니다. 결국 이들이 요구했던 형제관계의 요구는 체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형제관계.
최명길에 의해서 형제관계가 체결됐다. 저 최명길은요, 저들이랑 더 이상 싸우는 거는 무의미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화이하자 쪽의 입장에 있는 인물이에요. 최명길. 그래서 결국 자 정묘 호란 배경을 조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맞서 싸웠던 이들 결국 형제관계 체결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조정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한 거예요. 인조 시기 때 조정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요. 근데 또 다른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거보다 이제 더한 요구가 들어오게 되죠. 병자호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일단 이들이 요구하는 세패가 굉장히 증가를 하게 되고요. 저게 이제 뭐 끊임없이 들어오게 돼요. 한번 이렇게 물꼬를 터주면 저게 이제 계속 무리한 요구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국론이 계속 저들이랑 이제 뭐 어떤 그 외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저들에게 강경태세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전론자들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아니다. 저들이라고 화해하는 액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주화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국론이 심해지니까 당시 후금이 이걸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꾸 이제 이런 조선 왕자들 그리고 전쟁하자고 우리랑 갈등을 빚자고 하는 이런 주전론자들 얘네 다 압송해서 보내라.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해요. 그러다가 후금이 더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 뭐라고 바꾸냐면 청으로 바꿔요. 여러분들 수험적으로는 조금 혼용해서 나오기도 해요. 후금 그냥 청 이렇게. 근데 이때 국호는 정확하게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꿔요. 그래서 쳐들어 오려고 하는데 그 빌미로 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 군신관계를 요구를 해요. 옛날에 우리가 얘네들한테 뭐 해줬어요? 농기구 주고 곡식 주고 여진, 교린정책 이렇게 했던 애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후금으로서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로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조선보다 머리 꼭대기에 있겠다 이거예요. 군신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국제적 정세는 대세의 흐름은 여기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국내는 이런 어떤 군신관계의 청나라의 저런 요구로 더욱더 분열이 됩니다. 척화파와 주화파, 싸우자라고 하는 이제 대표적인 인물 김상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화해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 나왔는데요. 누구죠? 최명길.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삼학사. 뭐 이런 인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런 어떤 국론이 굉장히 이제 심하게 분열이 되는데 결국 조정에서의 주도권은 어디로 많이 흘러갔냐면 저쪽 싸우자, 김상헌 쪽으로 많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은 터지게 돼요. 근데 뭐 당시에 또 우리 기록에 보면 이거 영화로도 한번 했었어요. 남한산성. 영화 한번 했었습니다. 그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는 것처럼 상당히 그 지루해요.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대중영화, 뭐 이렇게 광해,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되게 이렇게 조금 흥미 요소도 좀 꾸며낸 게 많거든요. 근데 그 남한산성 영화는 그 남한산성 책이 있어요. 그 소설을 정말 책장을 이렇게 하나하나 넘기는 것처럼 뭐 굉장히 고증은 잘했지만 대중적으로 막 흥미진진하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 보면 최명길을 담당했던 배우가 이병헌이 그 역할을 해요. 근데 둘 사이에 계속 싸워요. 이쪽에서는 싸우자. 근데 이쪽에서는 저쪽이랑 화해하려고 계속 외교 문서를 작성해요. 그럼 작성하면 여기서 그걸 또 가지고 와가지고 다 찢어버리면 또 최명길이 그걸 다시 울면서 붙이고 막 이런 것들도 다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사료에서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화파로서의 보여지는 이 최명길의 모습이에요. 전쟁하면 안 된다. 전쟁을 하면 누구에게 좋을 것 같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주고받아요. 자, 그러나 이제 결국 전쟁은 치러지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뭐 임경업, 백만산상에서 임경업 이렇게 맞서 싸우고요. 이 시점에서도 원래 인조는 강화로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디에 발이 묶인다? 남한산성. 남한산성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이 포인트를 좀 보세요. 정묘호란이 쳐들어오게 됐을 때는 형제관계로 결론이 나죠. 그리고 어디에 발이 묶였다?
강화. 근데 이게 병자호란으로 가게 되면 군신 관계에 대한 요구를 받아요. 근데 인조는 어디에 묶였다? 남한산성. 요런 거 구분하는 거. 소방은 요거 정묘와 병자를 구분하는 걸 잘 물어봐요. 자,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전쟁에서 완전히 무참히 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굴욕적인, 우리 조선의 왕이, 당시 청나라의 어떤 황제에게 아주 굴욕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이 삼전도가 여러분 어디냐면, 그 석촌호수, 우리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석촌고분, 백제의 그 고분 있어요. 돌무지, 계단식 돌무지 무덤. 제가 못하면 보인다 그랬어요. 자유로 스윙. 나중에 타보세요. 지금 바쁘니까. 자유로 스윙을 타면 밑에 쫙 깔려 있다고요. 석촌 고분부터 거기에 삼전도의 비도 있어요. 당시 청나라 황제가 내가 이런 공을 세웠다라고 하면서 비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한번 제가 한참 됐어요. 그 삼전도 비가 너무 누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신경질이 났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빨간 색깔 락커로다가 X자로 이렇게 그려놓은 뭐 그런 기사도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행동이죠.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죠. 보고 우리가 뭐 반성을 하고 보고 또 배워야 되는 문화유산이죠. 삼전도에 굴욕을 당해요. 삼괴 구고 두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굴복하는 거, 머리를 땅에다가 박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9번 머리를 바닥에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한 번 무릎을 굽힐 때마다 3번씩 머리를 땅바닥에다가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작다. 더 크게. 영화에서 이렇게 묘사해요. 굉장히 이렇게 주고 아주 치욕스럽고 강하게. 근데 나만 이거 영화에서 많이 달았어요. 왜냐면 이게 장면이 사실 대중들한테 아주 좀 흥미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치욕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옛날에 그 사극 꽃들의 전쟁인가? 막 거기에서는 막 이덕화가, 그 이덕화 배우 아시잖아요.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그 현란하게 막 목소리도, 그러니까 막 피가 막 철철철철철 막 나면서 막 그 치욕스러움을 주변에서 여기에서 이 아들들,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리고 뭐 이런 뭐 후궁들 다 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런 장면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가 풀어져요. 그래서 이 3개 국어두례를 하는데 조선의 땅 내음새가 이런 거구나. 내가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구나. 이런 걸 되게 담담하게 책처럼 풀어내요.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군신 관계는 체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아들들이 전부 볼모로 다 잡혀가요. 소현세자, 복림대군, 그리고 척화파, 삼학사. 계속 조선에서 안 보내고 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 군신관계 체결하고 삼학사는 볼모로 압송돼서 가서 다 처형당해요. 이들. 소현세자, 복림대군 끌려가고요. 첫째, 둘째. 소현세자 첫째, 복림대군 둘째. 나중에 다시 돌아와요. 자, 그리고 뭐 척화비. 삼전도비. 삼전도비입니다. 죄송해요. 삼전도비. 삼전도비를 오늘날에 이제 석촌 요 일대에다가 건립을 하게 됐다. 다수의 부녀자들이 포로로 잡히는 뭐 이것도 전쟁의 결과예요. 뭐 아시잖아요. 요새 뭐 위안부 문제도 뭐 맨날 이렇게 논란이고 사실 전쟁 속에서 여성들이 저렇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들은 원래 비일비재해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호란 시기 때도 보면 역사적으로 뭐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환양녀.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터에 끌려가가지고 결국 막 볼모로 잡혀가서 여기저기 고초를 많이 겪은 거예요. 근데 고향을 다시 찾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 환양녀. 근데 우리는 그걸 약간 욕할 때 쓰잖아요. 저런 환양녀.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짓 당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문 똑똑똑똑 두드리고 갔는데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자식들 생길 거 아니에요. 무슨 일 당했을지 모르니까 그런 게 이제 말하면 이렇게 호란. 아들, 자식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욕처럼 쓰는 말 있잖아요. 호로자식.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역사의 아픔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막 그냥 못 모르고 그냥 막 쓸 때가 많잖아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많이 알면 사람이 좀 조심해져요. 근데 잘 모르면 대담해지죠. 장단이 있지만. 자, 이게 바로 이제 호란의 마지막, 병자호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